달빛 아래 걸어온 그림자 마을 사람 누구도 모른 비밀. 일부. 딸 밝던 밤 처음 그걸 봤다. 경북 산자락 깊은 곳, 사람도 길도 드문 산골짜기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금기가 하나 있었지. 보름달 뜨는 날 냇가 옆 돌무덤 근처로는 가지 말아라. 아이들 장난삼아 겁주려는 말도 아니고 미신이라 치부하기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꽤 많았거든. 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 자라며 그러다 도시로 나와 늙어버린 사람이다만 지금도 그 보름달 밤의 냄새, 바람결 그리고 달빛 아래 걸어오던 그 그림자는 잊히질 않는다. 할매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건 내가 9살 되던 해였다. 저기 여울목 아래쪽 돌무덤 말이다. 거기 원래 하나 더 있었던 거,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하나 더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없지. 그래서 문제지. 할매는 말끝을 흐리며 자주 저쪽 산등성이를 바라보곤 했다. 그 시절 나는 그 표정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아직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은 눈빛이었다. 달이 유난히 둥글던 그날 밤. 나는 저녁밥을 먹고 나무장작을 가지러 밖으로 나갔지. 바람도 고요하고 개 짖는 소리조차 없고 온 동네가 달빛에 반질반질 젖어 있었다. 그때였다. 사각사각. 낙엽을 밟는 소리. 누가 오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돌아본 나는 가슴이 얼어붙었다. 달빛 아래 논두렁 옆 좁은 길에 키가 아주 길고 마른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애매한 형태만 흐릿하게 잡히는 어둑한 형체. 사람이라기엔 너무 길었고 짐승이라기엔 너무 곧게 서 있었다. 난 얼어붙은 채 숨도 못 쉬었지. 그런데 그 그림자가 정말 느리게, 아주 느리게 나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었다. 발자국 소리는 없었다. 단지 낙엽이 바람도 없이 슥슥 밀리는 소리만. 나는 그 길로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뒤돌아 뛰었다. 집 대문을 몸으로 밀치듯 열고 숨이 차 헐떡이며 할매, 할매 라고 외쳤다. 할매의 표정이 달라졌다. 내 얘기를 듣자마자 할매 얼굴이 딱 굳어버렸다. 겁먹어서 우는 나를 다독여주지도 않고 곧장 문을 잠그더니 쌀동 옆에 있던 노란 광목천을 꺼내 내 목에 둘러줬다. 니 어디까지 갔노? 저 아래 논두렁 옆 장작하러 가는데. 할매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그러니까 그 길로는 가지 말랬지. 오늘 달이 유난히 큰 날인데.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뭔데요? 할매는 창문 쪽으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그건 사람이 아니여. 아무도 모르면 더 좋은 것들이여. 달 아래서만 모습을 비추는 것들이지.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동네 어른들은 그 그림자를 따로 불렀다. 달내린 귀.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외롭거나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미련이 크면 육신은 땅속에 묻혀도 혼은 달빛을 따라 내려온다는 옛말이 있었지. 하지만 어른들은 그 존재를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이유는 딱 하나. 이름을 불러주면 그 혼이 따라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개들이 밤마다 한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모두 같은 방향, 내가 그 그림자를 봤던 논두렁 쪽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저수지 아래 살던 영감님이 새벽에 돌아오다가 누구랑 말다툼한 소리를 들었다 했다. 근데 그 시간에 거긴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들었어. 한 사람은 화를 냈고 다른 사람은 흐느끼는 소리 같았어. 근데 보이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할매는 나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절대 혼자 다니지 말거라. 달빛이 길을 비춘다고 길이 안전한 게 아니여. 할매만 알고 있는 진짜 이야기. 사람들은 대체 그 그림자가 뭔지 몰랐지만 할매는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저녁 할매가 떡을 썰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떼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다. 거기 돌무덤 있지? 원래는 그 무덤이 둘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할매는 이어 말했다. 둘 중 하나는 주인을 잃어버렸지. 무덤이 주인을 잃어요? 사람들이 그걸 옮겨버렸거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그렇다고 혼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할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네가 본 그림자. 그건 누굴 찾으러 온 혼일 가능성이 크다. 이 동네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이야기 하나. 그 혼한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 이 말이다. 그날 이후 난 할매의 방에서 자게 되었고 할매는 매일 밤 창문을 2번씩 확인했다. 그 시절엔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할매는 그 혼이 우리 집 근처까지 온 걸 알고 있었다. 일부 마무리 그리고 그날 밤의 마지막 장면. 그날 잠든 줄 알았던 나를 깨운 게 있었다. 흐흐. 울음이다. 바람도 없는데 울음만 또렷하게 들렸다. 할매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찾으러 온 게 맞구먼. 나는 공포로 몸이 말랐지만 창틈 사이로 비친 달빛 아래 길에는 아주 긴 그림자 하나만 서 있었다. 할매는 등을 내게 돌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여. 2부. 잃어버린 무덤의 주인. 그날 밤의 울음소리는 그 후로도 한동안 내 귓가를 떠나질 않았다. 마치 바로 코앞에서 울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눈을 감으면 그림자도 같이 떠올랐다. 할매는 그 일이 있던 후로 더욱 말수가 줄었다. 예전엔 콩나물 다듬을 때도 김치 썰 때도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잔소리를 끊이질 않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할매 입에서 한숨소리 말고는 거의 못 들었다. 그러다 어느 날 할매가 갑자기 말했다. 니 그 무덤이 왜 둘이었는지 아나?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할매가 말해줄까 싶어서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매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2 남자. 할매가 20살 무렵의 이야기라고 했다. 아직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밤이면 횃불 하나 휘둘러도 앞이 안 보이던 시절. 그 시절 마을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데도 형제처럼 지내던 2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이름이 도윤,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일 만큼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 다른 한 명은 준석, 일복도 많고 힘도 좋고 웃음도 많아서 마을 잔치만 있으면 늘 앞장서던 사람이었다. 둘은 어린 시절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매일같이 함께 놀았고 어른이 되어선 산일도 같이 하고 땔감도 같이 하고 그냥 서로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다 했다. 그 둘이 얼마나 정이 깊었는지 1000냥짜리 비단을 줘도 못 갈라놨을 기다. 할매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왔다. 사건의 시작은 저수지 둑에서 벌어졌다. 그해 여름 큰 비가 내렸다. 산짐승들이 마을까지 내려오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요란스러운 비였다. 문제가 된 건 저수지 둑이 흔들렸다는 소식이었다. 어른들이 모여 밤새 흙을 퍼나르고 남정네들은 젖은 몸으로 돌을 쌓아 올리며 둑을 붙들었다. 그날 밤 도윤과 준석도 둑을 보러 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다.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준석이 둑 밑에서 싸늘하게 죽은 채 발견됐고 도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실신해 있었다. 마을은 혼란에 빠졌다. 둘이 싸운 거 아이가? 아니다. 저수지가 무너질 뻔했으니 떨어진 기라. 근데 왜 도윤 옆에 피가 그렇게 많노? 자기 피라카는? 그러면 준석 피는 어디 갔노? 답이 없는 말들만 오갔다. 그 일 이후 도윤은 거의 말을 잃다시피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준석의 가족들은 슬픔과 분노로 도윤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게 그 일의 시작이었지. 할매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둘이 나란히 묻어줘야 했다. 할매의 고백. 준석 장례가 끝나고 얼마 뒤 마을 어른들은 도윤도 곧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도윤의 정신이 이미 무너져 있었고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 안에서 웅크린 채 내가 중얼거리기만 했다. 그리고 결국 사흘 뒤 도윤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둘은 형제나 마찬가지였다. 나란히 묻어줘야 한다. 아니다. 원한이 생긴 자들끼리 묻으면 산이 뒤틀린다. 근데 얘 도윤이 정말 그 친구 죽인 거 맞나? 증거가 없잖나.
기억도 못한다 하지 않았나. 그게 더 수상하다. 억울하게 죽은 거면 둘 다 불쌍하지 않나. 밤새 회의가 이어졌고 결국 절충안이 나왔다. 달이 뜨지 않는 날 둘의 무덤을 조용히 남들이 모르게 나란히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마을 북쪽 지금의 그 자리에 무덤 2개가 만들어졌다. 할매는 조용히 덧붙였다. 근데 둘 중 한 무덤은 잘못 만든 거요. 잘못이요? 사람이 급하게 움직이면 꼭 하나씩 실수를 한다. 할매 입가가 떨렸다. 도윤이는 미안하게도 주인을 잃어버린 무덤에 묻혔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주인을 잃은 무덤 그리고 방황하는 혼. 도윤은 준석 옆에 묻히긴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무덤이 도윤의 혼이 가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전해지는 말로는 이랬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자기 무덤을 찾는다. 그게 원래 주어진 숙명 같은 거다. 그런데 만약 무덤이 제자리가 아니거나 혼이 들어갈 수 없는 틀린 무덤이라면 그 혼은 갈 곳을 못 찾아 헤맨다. 그 혼은 달빛 아래 나타나 방황한다. 누군가를 찾듯이 누군가에게 말을 걸듯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할매, 제가 본 그림자는? 할매가 내 말을 끊었다. 맞다. 네가 본 그 그림자. 그건 아마 도윤이었을 기다. 숨이 턱 막혔다. 그 친구를 찾으러 온 거다. 할매는 내 어깨를 살며시 잡았다. 그 도윤이라는 청년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친구를 밀었는지 아니면 둘 다 실수한 건지 아무것도 못 알고 갔다. 그래서 지금도 찾는 거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을. 어른들이 숨긴 사실 무덤이 사라진 이유. 나는 문득 떠올랐다. 근데 무덤이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그럼 왜 지금은 하나만 있어요? 할매는 얼굴을 굳혔다. 그걸 왜 묻노? 할매 말해주세요. 그림자가 왜 우리 집까지 왔는지 알고 싶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다. 솥뚜껑이 보글보글 끓다가 잦아들고 밖에서는 까마귀가 한 번 울었다. 그리고 할매가 말했다. 그 무덤 말이다. 사람들이 옮겨버렸다. 왜요? 기운이 너무 나빴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아프고 개들이 같은 방향만 짖고. 할매는 고개를 숙였다. 특히 네가 태어나던 해에 그 무덤 앞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 숨이 딱 멎는 느낌이었다. 찾았어요? 할매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을 없앤 거다. 없애면 끝날 줄 알고.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혼을 묻어야 할 자리를 없애버리면 혼은 더욱 헤맨다. 나는 온몸이 떨려왔다. 그러니까 그 긴 그림자가. 할매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본 그건 자기 무덤을 찾는 도윤이 혼일 수도 있고 혹은요? 할매가 나를 바라봤다. 무덤을 잃어버린 그 다른 아이일 수도 있다. 2부 마무리. 그림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다. 할매도 그렇지 않았는지 방 바로 옆에 조용히 앉아 기도 비슷한 걸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람이 잦아든 깊은 밤 나는 무심코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슥 달빛 아래 길 끝에 그림자가 서 있었다. 이번엔 진짜 사람처럼 생겼다. 하지만 머리 위엔 검은 윤곽만 흐리고 달빛은 그 몸을 통과하는 듯 들락날락 흔들렸다. 그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는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아주 작게 따라와 라고 입모양을 움직였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때였다. 할매가 내 팔을 확 붙잡아 끌어당겼다. 보지 마라. 그건 너 부르는 거 아니다. 문을 쾅 소리 나게 닫으며 할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됐다. 3부 문지방을 넘던 발자국 소리. 달은 이날도 마을을 차분한 은빛으로 덮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평온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 불안을 가볍게 숨기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누군가가 집 안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정작 그 발자국 소리와 그림자를 본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나목 할매였다. 저 문지방 누가 넘었을까? 나목 할매가 첫 번째로 이상함을 느낀 건 사흘 전 새벽이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달빛은 마치 은가루를 뿌리듯 밝았고 바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고요를 깨는 뚝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할매는 누운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또 왔네. 몇 달 전부터였다고 한다. 비슷한 시각, 문지방을 넘는 듯한 소리가 가끔, 아주 가끔 들렸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정확히 문지방을 짚고 넘어오는 그 감각이 너무도 생생했다. 할매는 이부자리를 털고 일어나 살짝 열린 장지문 틈 사이로 앞마당을 살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지방은 눌린 것처럼 살짝 움푹 패 있었다. 달빛 아래 흔들리는 그림자. 다음 날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 할매에게 말했다. 할매, 요즘 마당에 발자국 같은 게 보였다면서요? 할매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허옇게 손톱이 마른 손으로 정지문 미닫이를 훑었다. 그러고는 한마디 했다. 사람 발자국이 아니여. 젊은이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할매, 요즘 도둑 들었단 소문 나서 그런 거겠죠. 밤엔 착각도 하죠. 할매는 대꾸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다. 그 발소리가 사람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 그 냄새가 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 그날 이후 할매의 방 앞 장독대는 매일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마을의 오래된 금기. 마을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었다. 해질녘 이후엔 길모퉁이 팽나무를 지나지 마라. 마을 사람들은 그냥 미신이라 여겼다. 하지만 나목 할매는 알고 있었다. 그 팽나무 아래엔 옛날부터 다른 것들이 지나간다는 걸.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자꾸만 이 마을로 들어오는 이유도 사라진 소녀의 그림자. 나목 할매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할매가 20살이던 해 이 마을에는 반짝이는 눈매의 소녀 하나가 살았다. 이름은 연실이. 15살이던 연실이는 밤마다 달빛 아래 마당을 걸어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조용히 걸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밤 연실이는 그대로 사라졌다. 발소리 하나 없이 소리 한 번 남기지 않고 마치 달빛에 녹아 없어지듯. 사람들은 모두 말했다. 도망간 거지 뭐. 하지만 나목 할매는 알았다. 연실이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자리. 그곳에 남아있던 작은 그림자. 그리고 달빛에서 길게 늘어진 희미한 선. 70년이 지난 지금 할매는 그 그림자를 다시 마을에서 보고 있었다. 연실아 너냐? 그날 밤 나목 할매는 또다시 문지방을 넘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할매의 방문 바로 앞까지 다가온 듯 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할매. 할매는 몸이 굳어졌다. 이 마을에서 자신을 할매라고 부르던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그 소리, 그 떨림, 그 목소리는 너무도 명확했다. 할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실이냐? 방문을 스르륵 열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대신 달빛이 환히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땅에 눌려 있었다. 사람의 그림자치고는 너무 얇고 너무 흐린, 마치 빛이 오래된 기억을 비추는 듯한 흔적. 그날 밤 나목 할매는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연실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마을에 머물러 있었구나. 마을의 비밀이 깨어나는 밤. 이후 마을 사람들 간엔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다는 집, 텅 빈 길에서 갑자기 들리는 아이의 울음소리, 안방 문이 새벽마다 열렸다 닫혔다 한다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연실이의 이름을 입에 올리진 않았다. 나목 할매만이 알고 있었다. 그 아이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을의 오래된 금기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3부의 마지막 그림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할매는 마지막으로 장지문을 닫고 방 안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순간 방 뒤편 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 할매, 나 아직 그날에 있어. 할매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연실이는 아직 그 밤 달빛 아래 사라졌던 그 순간에 갇혀있는 듯 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선 그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사부 팽나무 아래 묻힌 오래된 밤. 달빛은 마을을 흰빛으로 뒤덮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을의 가장 오래된 나무, 모퉁이의 팽나무는 바람도 없는데 잎이 잔잔히 떨렸다. 나목 할매는 오래된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팽나무가 있는 길로 걸어갔다. 오늘은 그 아이가 반드시 이곳에 있을 것 같았다. 할매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연실아, 너를 이 나무가 붙잡아 놓았구나. 그 속 이야기를 아는 이는 이제 할매 하나뿐이었다. 그날의 비밀을 말해주마. 70여 년 전 연실이가 사라진 해. 그해 여름은 유난히 달이 밝았다. 밤이면 마을 여기저기서 달빛이 너무 환해 잠을 설친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연실이는 홀로 팽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 나무는 예부터 금기였다. 정확히 말하면 마을 사람들은 금기라 말했지만 이유는 숨겼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팽나무 아래에는 달그림자 저수지가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달빛과 그림자가 가장 먼저 모이고 마지막까지 머무는 자리. 그곳에서 이름을 부르면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의 경계가 한순간 흐려진다고 전해졌다. 연실이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저 말이 예쁜 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 연실이는 팽나무 아래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연실아, 여기 있지?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 그저 그 밤 이후 연실이는 모습을 감췄을 뿐이었다. 달빛이 비추는 또 다른 그림자. 현재로 돌아와 나목 할매는 팽나무 앞에 섰다. 나무 밑동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발자국이 있었다. 햇빛에 말라 없어져야 할 흙 발자국이 달빛 아래서만 유독 선명했다. 할매는 무릎을 굽혀 그 발자국을 조심스레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차가웠다. 마치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오랜 기억을 만지는 듯 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렸다. 툭, 툭. 할매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리고 보았다. 달빛 아래 서 있는 희미한 소녀의 형태. 머리카락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리고 치마 끝은 땅을 스치지도 않았다. 나목 할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실이 맞지? 그 소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몸은 흐릿했지만 눈만큼은 분명히 또렷했다. 슬픔과 억울함과 돌아오고 싶어하는 절절함이 뒤섞인 눈. 연실이가 입을 열었다. 할매, 나 여기서 못 나가. 할매의 눈이 커졌다. 왜 못 나가? 누가 너를 가뒀어? 연실이는 나무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이 나무가 나를 데리고 갔어. 마을을 지키는 나무 혹은 잡아먹는 나무. 오래전부터 팽나무는 마을을 지키는 나무로 불렸다. 풍년을 가져오고 집안에 귀신이 들지 않게 막는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면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팽나무는 마을을 대신해 누군가를 데려가는 나무다. 마을에 큰 부정이 생기거나 사람들의 욕심, 미움, 원망이 넘치면 그 팽나무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가져가 대신 마을의 애군을 막는다고 믿었다. 그 희생이 70년 전엔 연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마을에선 다시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었다. 연실이는 할매에게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을 데려가려고 해. 할매의 손이 떨렸다. 누구를? 연실이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할매 뒤편 마을 어귀를 가리켰다. 이젠 내가 아닌 누군가의 아이를.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목 할매는 전율을 느꼈다. 마을에 최근 들어 이상하게 아픈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아이. 그 아이가 팽나무의 다음 희생일지도 모른다. 너를 돌려보내려면
할매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연실아, 너를 이 나무에서 떼어낼 방법은 없는 것이냐? 연실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 발자국이 이 나무 아래에 묶여 있어. 그걸 풀어야 나도 나갈 수 있어. 할매는 다시 물었다. 어디에 묶여 있냐? 연실이는 나무 뿌리 어딘가를 가리켰다. 저 아래 내가 마지막으로 딛던 자리. 할매는 땅을 바라보았다. 팽나무 아래 흙은 유난히 짙은 검은색이었다. 마치 오래된 그림자가 스며든 듯.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다. 아무 바람도 없던 밤에 팽나무의 잎이 크게 흔들리고 뿌리 아래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목 할매는 깨달았다. 이 나무는 연실이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더 큰 공포가 스쳤다. 이 나무는 이미 다음 아이를 노리고 있구나. 연실이의 그림자는 바람에 흔들리며 말했다. 할매, 나 좀 꺼내줘. 그래야 그 아이가 안 끌려가. 할매는 지팡이를 꽉 쥐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가로지르며 주름마다 긴장과 결의를 새겼다. 사부 끝 이제 나무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나목 할매는 팽나무의 뿌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땅 아래에서 누군가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할매 쪽으로 뻗어나왔다. 그리고 연실이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쳤다. 할매 들어오면 다시 못 나올 수도 있어. 나목 할매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너를 2번이나 혼자 둘 수는 없지. 팽나무의 그림자가 그녀의 발목을 덮었다. 다음 5부에서 나목 할매가 그 밤의 진실과 마을을 지배해온 저주의 핵심을 마주합니다. 5부 뿌리 아래 숨겨진 이름. 달은 마을 위로 더욱 높이 떠올랐다. 달빛은 고요했지만 팽나무 아래에서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이 꿈틀거리는 듯 땅속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목 할매는 지팡이를 팽나무 아래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지팡이 끝에서 느껴지는 진동. 그건 마치 땅이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는 것처럼 움직였다. 할매의 숨도 빠르게 가빴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연실아, 이젠 말해라. 너를 붙잡은 게 정말 이 나무뿐이냐? 연실이의 희미한 형체가 나무 옆에서 흔들리며 대답했다. 나무만은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이 나무에게 날 맡긴 거야. 나목 할매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70년 전 아무도 말하지 않은 날. 연실이가 사라진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새벽까지 연실이를 찾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색이 느리게 조용히 흐지부지해졌다. 그때 어린 나목은 이상함을 느꼈다. 연실이가 사라진 다음 날 마을 어른들이 팽나무 근처에서 모여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대화는 조용했지만 단어 몇 개가 어린 나목의 귀에 들어왔다. 올해도 어쩔 수 없지. 누군가는 대신해야 마을이 산다. 연실이는 불러낸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러나 지금 연실이의 그림자가 말해주는 것을 듣고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때 날 보낸 건 마을이었어. 연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날 내가 나무로 걸어갈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 연실아, 이리 와봐. 조용히 오느라. 근데 그 목소리가 아는 사람 같으면서도 아닌 사람 같았어. 연실이는 나무 아래 한 점을 바라보았다. 그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을의 마음이었어. 나목 할매는 이해했다. 마을은 긴 세월 동안 이 나무에게 기대어 살았다. 가뭄, 역병, 전쟁, 굶주림. 그 어려운 시절마다 팽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리고 마을은 은연중 알고 있었다. 나무가 마을을 지키려면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 누군가의 그림자, 누군가의 혼, 누군가의 발자국. 그 해, 그 누군가가 연실이었던 것이다. 이젠 그만해야 한다. 나목 할매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 말이냐? 마을이 너를 지키려고 내준 게 아니라 너를 버린 거라는 말이냐? 연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매, 나 나쁜 일 한 거 없어. 근데 왜 나를?
그 말은 끝맺지 못하고 희미한 울음으로 이어졌다. 나목 할매는 땅을 움켜쥐었다. 이대로 두면 연실이가 살아생전 받지 못한 억울함이 또 다른 아이에게 넘어갈 것이 분명했다. 안 된다. 연실이 너도 그 아이도 이제 그만 이 나무한테 잡혀선 안 된다. 팽나무는 마치 그 말을 듣기라도 한 듯 굵은 가지를 크게 흔들었다. 잎사귀들이 서로 비벼 수천 마리의 벌레가 우는 듯한 서늘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나무 뿌리 사이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뿌리 아래 묻힌 한 사람의 이름. 할매는 지팡이로 뿌리 사이에 흙을 파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지팡이가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툭, 툭. 그곳에서 나온 것은 돌조각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비녀였다. 70년 전 연실이가 항상 머리에 꽂고 다니던 흰옥비녀. 나목 할매는 그것을 손에 쥐고 목이 메어왔다. 연실이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게 내 거야. 나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건 그 비녀가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야. 비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연실이가 마지막으로 팽나무 아래에 남긴 자기 증표였다. 나무는 그 증표를 통해 연실이의 그림자를 뿌리 깊숙이 묶은 것이었다. 나목 할매는 이를 깨물었다. 이걸 뽑으면 너도 자유가 되는 거지. 연실이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눈으로 할매를 바라보았다. 응. 근데 그러면 나무는 다른 걸 찾을 거야. 할매는 낮게 되물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 그 아이를 말하는 것이냐? 연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무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대가. 팽나무가 갑자기 크게 울리듯 흔들렸다. 두둥, 두둥. 마치 심장이 뛰는 듯 땅이 진동했다. 그리고 나무 아래 구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작고 짧고 마치 아이의 발자국 같은 그림자. 연실이의 목소리와 함께 할매는 숨이 멎을 뻔했다. 할매, 이건 그 아이 그림자야. 오늘 밤 데려가려고 나무가 꺼내놓은 거야. 할매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공포가 번졌다. 이걸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연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비녀를 꺼내면 그 아이 그림자는 사라질 거야. 대신 나무가 화를 낼 거야. 나목 할매는 주름진 손을 천천히 들어 옥비녀를 굳게 잡았다. 그 순간 팽나무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할매를 향해 가지를 틀었다. 잎새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울었다. 바람은 없는데 머리카락과 치마가 울렁거렸다. 연실이가 소리쳤다. 할매, 지금이야. 뽑으면 나도 그 아이도 나가. 나목 할매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뿌리 아래에서 울린 첫 울음. 할매는 옥비녀를 힘껏 잡아당겼다. 순간 팽나무는 비명을 질렀다. 땅은 거칠게 흔들리고 나무 전체가 뒤틀리며 달빛을 뒤집어 엎듯 흔들렸다. 그리고 어둠을 가르는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은 연실이의 것도 아이의 것도 아닌 정말로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울음 같았다. 하늘에서는 달빛이 갑자기 흔들리고 마을 전체가 짧은 시간 동안 빛이 꺼진 듯 어둠에 잠겼다. 나목 할매의 손 안에는 깨끗하게 빠져나온 옥비녀 하나가 남아 있었다. 연실이의 그림자는 갈라지는 달빛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오부 끝 이제 선택은 마을의 몫이다. 연실이는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나목 할매를 향해 말했다. 할매 고마워. 이제 나는 가도 돼. 근데 나무는 계속 대가를 찾을 거야. 육부 달빛 아래서만 들리는 이름 완결. 달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부터인가 마을 어귀의 뽕나무를 피해서 다니기 시작했지요. 이유는 각자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밤마다 들린다는 울음소리 때문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길을 걷다 누군가 자신을 부른 것 같았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정작 그때부터 마을이 조금씩 조용해지고 평온해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온의 시작은 바로 그날 할매가 보름달 아래에서 그 이름을 불러주던 순간부터였지요. 연실아, 이제는 그만 편히 가거라. 마치 오래 묶여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뽕나무 아래에서 흐르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달빛도 부드러워졌던 그 순간. 마을 사람들 누구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지만 할매는 분명히 말했답니다. 뽕나무 아래에서 희미한 연실이의 그림자가 미소를 지었다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뽕나무를 영혼을 보내준 나무라 불렀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나무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두었답니다. 그 나무는 슬픈 마음을 품고 있어. 성난 게 아니고 외로운 거요. 하지만 그 얘기가 전해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나무를 두려워하기보단 존중하게 되었지요. 어느 늦은 봄날 오래된 상자 하나.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연실이의 이야기조차 오래된 전설처럼 잊혀가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마을에서는 오래된 집을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실이 가족이 살던 폐가가 가장 늦게 손이 닿았지요. 그 집을 정리하던 마을 청년이 낡은 다락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묶였던 끈은 이미 해져 끊어져 있었지만 상자를 여는 순간 안에서 작은 노트 한 권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만 같다. 하지만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준다 한들 어쩌면 나는 그렇게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 글을 읽던 청년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놀라 일꾼들을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연실이의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그 노트에는 연실이의 일상,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길 바라던 조용한 바람 같은 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노트를 본 할매는 손등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지요. 그래서 넌 달빛 아래에서 늘 목소리를 찾고 있었던 게다. 달빛 아래 걸어온 그림자의 마지막 흔적. 노트 발견 소식이 알려지자 그날 밤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용기 내어 뽕나무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할매가 말한 이후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기에 그냥 조용한 마음으로 손을 모아 연실이를 떠올려보자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달이 구름 뒤에서 고개를 내밀던 찰나 뽕나무 아래에 희미한 그림자 한 줄이 지나가는 듯 했답니다. 움직임이라기보단 빛이 스치는 듯한 모양이었지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고 그때 뽕나무 잎 몇 장이 바람도 없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고맙다 하고 간 것 같네. 그 말에 모두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들은 듯한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이후 뽕나무 아래에서 그림자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을도 다시 평온해졌고 아이들도 더 이상 울음소리에 놀라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뽕나무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가지를 넓게 뻗으며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할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곤 했지요. 마음을 놓고 가면 나무도 숨을 놓는 법이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이야기. 할매는 그 후에도 여러 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든 영이든 결국은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바라는 거요. 불러주는 그 한마디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마을 사람들 모두는 그 말이 단지 연실이를 위한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이름 세 글자라도 따뜻하게 기억된다면 그건 이미 외롭지 않은 삶이라는 것. 그래서일까요? 마을에서는 지금도 가끔 누군가 밤길이 무서울 때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걱정 말어라. 저 뽕나무 아래에는 지켜보는 그림자 하나가 있을 테니 그 그림자가 누구인지, 누구의 마음인지, 누구의 발소리인지 이제는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달빛이 모든 걸 대신 말해주기 때문이지요.